캬 죽인다 그치. 술잔을 비우면서 웃음을 짓는 미모의 그녀를 둘러싼 테이블의 사람들. 연이랑 마시니까 더 죽여주는구먼. 이곳은 대학가의 한 술자리에 분위기 메이커인 연이가 끼어있으니까 아주 테이블의 분위기가 좋아 죽습니다. 그것을 조금 고깝게 쳐다보는 야붕이들. 남자 셋이서 신나는 테이블을 쳐다만 보다가 연이에 대한 칭찬을 시작하죠. 예쁘기도 또 아니 겁나게 예쁜데다가 착하기는 또 천사급이고 성격까지 털털해서 과의 인기인이라니까요. 놀기는 또 얼마나 잘 노는지. 테이블에 그녀가 있으면 빛이 납니다. 이야 정말 그녀의 남자친구는 행복하겠어요. 야붕이가 아니었잖아. 뱃살 툭 튀어나온 이 남자 연희의 남자친구입니다. 좋겠다.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고백하러 가야지. 안경을 낀 광대뼈가 인상적인 야붕이는 한켠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누님에게 다가가 사랑합니다 누님 이라고 말을 건네지만 돌아오는 것은 중지손가락뿐. 연희는 그런 미미 언니를 보고 혀를 찹니다. 불쌍하지도 않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꼭 그렇게 모질을 굴어야겠어? 언니는 가볍게 숨을 내쉬면서 말하죠. 아닌 건 아닌 거야. 서로에게 더 좋은 거지. 이게 더 옳은 거라고. 두 사람의 대화를 방해하기라도 하듯 술자리에서 토악질을 해대는 동기. 이 작품의 주인공 철수는 급하게 걸레를 가져와 그 상황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치우는 착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을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온 철수와 연희. 커플이 술자리에서 나와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지니. 잠깐만요, 이거 19금을 걸었던가요? 연희가 바람을 좀 쐬고 들어가자고 하는데 고생했으니 상 줘야지. 두 사람은 밖에서 키스를 나눕니다. 자연스럽게 철수의 손이 가슴으로 향하자 연희는 그의 손을 탁 내치며 말하죠. 키스만. 네, 말해 뭐하겠습니까? 학교의 킹카인 연희와 그리 어울리지는 않아 보이는 철수도. 두 사람은 벌써 1년 넘게 교제 중이지만 두 사람의 진도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키스만. 연희는 철수가 내심 무엇을 바라는지 알지만 그에게 미안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결혼 전엔 죽어도 싫어. 하는 것도 만지는 것도 싫어. 지금까지처럼 넌 이해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할 수 있지? 철수는 뭐 어쩌겠습니까? 결혼 전까지는 죽어도 싫다는데. 그렇다고 말하는 수밖에요. 연희의 남자친구 철수는 참 착합니다. 데이트를 하면 언제나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여자친구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밥도 언제나 사주고 해장을 하겠다면 초밥을 먹는다는데 군소리 없이 그냥 초밥을 사주기도 합니다. 물론 자기는 돈이 없어서 집에 걸어오지만요. 심지어는 데이트 때 많이 먹지 않기 위해서 밥을 집에서 먹고 오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착한 애인지 여자친구가 자기 집에 들러야 된다며 택시를 타러 가자고 하는데 돈 없다는 말 하나도 못하고 지금 다른 볼 일이 있다고 둘러댑니다. 연희는 그럼 그냥 버스 타고 혼자 가기로 결정하죠. 이렇게 예쁜 연희가 철수를 만나는 이유가 있었네요. 철수는 연희에게 누구보다 잘해주고 누구보다 착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의 연애면 좀 19금도 걸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건전하고 사랑스러운 연애를 하다니요. 쟤네들은 분명 내일 시립미술관에서 데이트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리 건전하지 못한 기류가 형성됩니다. 캠퍼스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큰 키에 장발을 가진 남자 김군이 등장하면서 작품의 기류가 바뀌죠. 김군은 연희와 함께 사는 미미의 친구입니다. 친구이긴 한데 좋은 건 같이 쓰자는 주의인지 일단 미미랑 연희가 같이 사는 집에 알몸으로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사이죠. 연희는 철수와의 데이트 후에 집에 왔다가 그를 마주치고 맙니다. 미미 언니는 밤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고 이 장발의 김군은 오늘 갈 데가 없다고 말하며 연희한테 술이나 한잔 하자고 권하는 이 상황. 다음 내용은 히토미에서 계속됩니다. 고마워 다행이야. 웹툰의 이름보다는 아다의 분노로 유명한 작품이죠. 그 명대사를 남긴 작품 아닙니까? 나도 만질 거야. 2011년 이 작품이 연재되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르에 대한 냉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체가 꽤 금기시되던 상황이었죠. 소위 말하는 연애관계 속 힘의 차이 말입니다. 보면 알다시피 연희와 철수는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학교라고 할지라도 연희는 모두가 좋아하는 인기인이고 반면 철수는 그런 연희랑 대체 어떻게 사귀게 되었는가 하는 사람들에게 의아함과 대단함을 동시에 자아내는 캐릭터죠. 이런 관계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시도 자체가 흔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맨스물에서 한쪽이 유난히 잘 나간다는 것은 약간 판타지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소였거든요. 가령 남자친구가 재벌인 로맨스 코미디가 있다면 그것은 그런 대단한 남자친구가 날 좋아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장르적 쾌감을 위한 설정에 불과했어요. 만약 내 애인이 재벌급이라면 나는 당연히 기가 죽고 불안하겠죠. 나는 모르는 비싼 음식을 쉽게 사서 먹는다든가 같이 어울려다니는 사람들과 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든가 더 나아가서 상대의 진심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재벌 정도나 되는 사람이 나를 왜 만나는 거지? 내가 혹시 세컨드나 놀이개 정도인 건 아닐까? 상대가 나를 확실히 좋아하는 것은 맞을까? 어떻게든 상대가 나를 좋아할 이유를 찾아내야만 상대의 호의에 우린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 윤리적이진 않는다고 해도요. 상대가 나랑 뭐 속궁합이 잘 맞아서 그걸 원해서 나랑 만난다고 해도 어쨌든 그게 하나의 이유라면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유 없는 호의인 법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나름의 이유를 대야만 합니다. 가령 연희와 철수가 만나는 이유는 뭘까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긍정적인 해석은 철수가 타의 모범이 되는 착한 사람이라서, 즉 성격이 너무 좋아서 사귄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정설입니다. 연희와 철수
철수 주변 사람들도 철수가 착한 것은 알고 있죠. 연희와 함께 사는 미미 언니가 호구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좀 삐딱하게 보면 연희와 철수가 만나는 이유는 연희가 철수에게 거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데이트할 때 돈은 거의 철수가 내고 있고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을 연희는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는 눈치죠. 왜냐하면 연희 스스로도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만나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철수가 내심 계속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가령 노골적인 표현이지만 연희가 관계를 거부하는 것을 철수는 결코 긍정적인 표정으로 받아들이진 않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에 가깝겠죠. 그것을 참고 있으니까 착한 인물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 연인의 키포인트는 관계입니다. 만약 철수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자신보다 훨씬 매력적인 상대를 만나서 결혼까지 한다면 그것은 철수 입장에서 그리 나쁘지 않은 거래일 것입니다. 와, 고마워 다행이야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연애와 사랑 이야기에서 거래까지 나왔네요. 이 작품이 2011년 작품치고 상당히 파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미래는 꽤나 요원해 보이고 철수는 군대도 아직 갔다 오지 않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결혼은 정말 남의 일일지도 모르긴 하죠. 그래도 철수는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참아보기로 합니다. 그녀가 철수와 관계를 가지지 않는 이유는 연희가 혼전순결이기 때문이잖아요. 철수가 싫었어 따위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부터가 이 작품의 본격적인 전개입니다. 김군과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은 연희는 다음날 뭔가가 벌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쓰레기통에 콘돔이 있는데 뭔가 벌어졌겠죠. 그리고 철수는 그것을 알게 되고 김군은 이것을 시작으로 연희에게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철수를 보고 쪽팔리지도 않냐? 라고 하거나 너도 나를 좋아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철수와 헤어지고 자신과 만나라고 말하죠. 그 말에 연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연희는 김군에게 은근히 호감이 있었고 관계 이후 철수보다 김군이 더 좋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연희는 철수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못합니다. 철수가 얼마나 그녀에게 친절하고 잘 대해줬는데요. 그런 말을 하기에 연희는 너무 약하고 철수에게 대신 잠깐 본가에 가겠다 라고 말합니다. 스크린도어가 고장난 역에서 김군을 만나라고 하면서 말이죠. 철수에게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하면서 김군을 만나서 연인다운 대화를 속삭이는 연희를 보고 그 명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철수가 울분에 차서는 연희에게 소화기를 던지고 연희를 벗기면서 하는 명대사죠. 나도 만질 거야. 이 작품의 키포인트가 좋으나 싫으나 관계라고 말했죠. 사실 마지막에 보면 연희는 김군과 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김군이 술을 먹여서 강제로 하게 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철수 같은 남자친구의 입장에선 같이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철수가 울분을 터뜨린 이유는 관계를 했다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게 이유였다면 철수는 쓰레기통에서 다 쓴 콘돔을 발견한 그 순간 화를 냈겠죠. 철수가 본격적으로 울분을 느낀 것은 연희의 행동과 잣대가 달라지는 부분에서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썩 유쾌하진 않은 부분이고 가장 말하기 껄끄러운 성적인 포인트에서 그것을 강렬하게 느꼈으니 철수라는 착한 캐릭터가 나도 만질 거야 라는 명대사를 내뱉게 되는 것이죠. 이 작품에서 나오는 연애란 것은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연애에는 물론 사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온갖 남자들을 데려와서 관계를 하는 미미 언니나 혹은 별로 마음에도 없는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대는 김군이나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사랑 따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연애나 관계를 하는 사람들 보고 사람들은 쓰레기라고 욕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작품의 까인 지분은 대부분 연희가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연희는 사랑이 없는 연애를 했다라는 포인트보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빙자해서 철수를 속였다, 더 나아가서 철수와 사귀는 것으로 연애 속에서 얻는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착하고 못난 남자친구가 있는 자신을 더 아끼고 안타깝게 여겼다는 점이죠. 차라리 미미 언니처럼 확실하게 하든지 말이에요. 고마워 다행이야는 많이 까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이 작품에 담긴 주제가 뭐냐 라는 말에 작가가 한 대답이 정상인이 하나도 없는 불쾌한 만화를 그리고 싶었다 였으니까요. 사실은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 더 반사회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데 차마 작품 의도로 말하기엔 쉽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싶네요. 작가의 졸업작품이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일진 여자를 사랑하게 된 한 찌질한 남자아이가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명문대를 합격하지만 사실 그가 좋아하던 여자애는 자신을 괴롭히던 일진과 사랑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 일진이 자신과 같은 학교에 붙어서 모든 것이 허무해진 주인공이 정신지체가 있는 소녀를 강간한다 라는 플롯이라는데 주인공이 고마워 다행이야의 철수이든 위 졸업작품의 찌질한 남자아이든 전해지는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착함이나 능력, 노력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고 본질적인 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그 착함과 노력 따위는 얼마든지 내팽개칠 수 있다. 연애나 감정 따위의 어느 정도 영역은 본능과 감성의 영역이지만 어느 이상의 영역은 철저히 사회적이고 계산적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같이 길을 걸었을 때 부끄럽진 않을까? 내 친구들에게 이 사람 소개했을 때 쪽팔리진 않을까? 이 연애에서 내가 좀 더 주도권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계산적인 면모는 연애를 다루는 매체에서 많이 드러나진 않는 편이고 고마워 다행이야에서는 연희와 철수의 관계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내밀한 포인트, 어쩌면 사랑에서 가장 은밀한 포인트를 찌르는 성적인 관계에서 본질이 바뀔 수 없다라고, 즉 연애의 계산적인 면모, 철수가 더 착하게 더 희생적이게 나온다고 해도 연희가 진심으로 철수를 사랑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것을 성적인 모먼트로 드러내는 포인트에서 기존 로맨스 만화의 문법을 박살냈기 때문에 2011년 이 작품은 최고의 화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때 하기엔 꽤 일렀죠.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패배주의에 찌들고 타고난 것에 매몰될 때 지금 이 작품이 나왔다면 어떤 의미에선 큰 인기를 얻었을 거예요. 다만 그 사람들에게 일반화되어서 이용당할까 두렵긴 하군요. 이게 베타메일의 현실이야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일반화하기에는 굉장히 강렬하고 과장된 연출이긴 하지만 이 작품이 시사하는 바는 연애 속에서 나타나는 정치적인 힘의 차이로 인한 연애 계약의 불공정성, 그리고 그것의 원인이 꽤나 생리적으로 보이는 양상. 그러니까 철수처럼 착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연애관계에서 요소로조차 대접받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꽤 희망을 깨버리고 반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는 작품인 것입니다. 반대로 장르적 쾌감을 위한 판타지적 만화들은 철수처럼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돈의 S급 랭크의 미소녀가 헌신적으로 사랑해준다 라는 굉장히 사회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겠죠. 고마워 다행이야는 11화밖에 안 되니까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표정이 왜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마워 다행이야의 결말을 꼭 보시길 바래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